학교생활 즐겨야죠. 정답. 네. 정답.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과 17학번이고 몽골에서 온 엘흐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과 17학번 김대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17학번 조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최빅토리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18학번 넌지영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첫 번째 질문. 자유, 정의, 진리 수업은 졸업하기 위해 꼭 들어야 된다. O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형의 진리 혹은 자정신이라는 수업은 본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그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각 주차마다 수업을 다른 주제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럼 2번 문제. 글쓰기 수업은 외국인반이 따로 있다. 네, 맞습니다. 글쓰기 수업은 이제 외국인반이 따로 있어요. 글쓰기 수업에서 여러분들 뭐를 배우는지 그에 대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철학, 심리 이런 분야의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질문에 또 답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업에 필요한 발표, 보고서 쓰기 이런 규칙을 배울 수 있는 수업. 그 삐프를 받으면 그 수업을 재생할 수 있다. 전공 수업은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뉩니다. 오, 다 맞추셨네요. 행정학과에는 그러면 전공 필수가 있나요? 아니면? 없어요. 네. 전공 필수가 없는데 그래도 나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정치외교학과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4개 중에서 2개만 이제 들어야 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꼭 듣지 않아도 된다. 다 맞추셨네요. 네, 정답은 X입니다. 17학번부터 이제 인권과 성평등 수업을 이제 필수적으로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매년 1년마다 꼭 한 번씩 총 4년 동안 단식을 좀 4번을 이 수업을 들으셔야 이제 바로 졸업효과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 전공을 통해 다른 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혹시 각자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중 전공으로 언어학과 하고 있어요. 이제 융합 전공으로서 이제 국제학부 산하인 GKS 융합 전공, 글로벌 코리안 스터디스이고 즉 한국학에 관련된 융합 전공이고 그래서 바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융합 전공을 좀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부터 국제학부 수업을 해볼 거예요. My second major is business. So I'm from business administration. 근데 이중 전공은 이제 융합 전공이나 아니면 심화 전공 혹은 학생 설계 전공과 같이 필수라서 꼭 들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이중 전공을 했는데 또 다른 과목을 듣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럼 이제 부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따로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수강 신청할 때 그 다른 전공 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도가 다양해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최대 20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 22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 수업은 처음부터 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다 절대평가죠. 네, 정외과. 네, 행정학과도 절대평가인데 이제 교양을 들을 때 상대평가 많아요.
the things that is in English tends to be absolute rate. 아, Yeah, but sometimes it changes. In English class, we can get relative. If it's hard, I prefer relative because then everyone's grades go down, so it's very fine. I think relative overall is much better for all the students. 사실 상관없어요. 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아, 10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핵심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정량적 사고, 2번 역사의 탐구, 3번 문학과 예술, 4번 한국의 문화, 5번 세계의 문화. 오, 축하드립니다. 맞췄네요. 한국의 문화. 호안정대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개정되셨나요? 네. 아, 그러면 하나, 둘, 둘, 셋. 호! 학교 전화번호는 02 앞 4자리, 뒷 4자리를 구성됩니다. 앞 4자리 번호 4글자를 말씀해 주세요. 정답. 네. 정답. 6, 7. 업. 3, 4, 2, 2. 다운. 다운. 3, 어허. 5, 7, 0. 다운. 다운. 정답 3, 2, 0, 0. 잠깐만. 업. 정답. 네. 3, 1, 3, 2, 아. 9, 0. 정답! 맞췄어. 1위 세르기오 씨는 감사합니다. 귀여운 호랑이 인형 하루까지 보였어. 와, 대박이다. This is so cute. 축하해요. Very much appreciated. 고려대학교 글로벌 서비스 센터가 주도하는 외국인 신입생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동으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외국인 학생을 멘티라고 부르고 한국인 학생을 멘토라고 불러요.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멘티는 한 10에서 20명 정도?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한국인 멘토가 조를 이루어서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분이신데 멘토하는 선배님들도 계셨어요, 몇 분. 저는 개인적으로 멘토분이 저와 같이 행정학과였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세르기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학기마다 진행하는 정경대 외국 OT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OT를 들은 후에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 만났고, 동아리로 말하자면 그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Global Political Science라고 GPS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뭐 Get to Know 파티, 자체적으로 뭐 OT 아니면 수강 신청 도움을 주는 식으로 할로윈 파티 이런 친목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국제정치학회 비욘드하고 연계해가지고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GPS 계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DM 메시지를 보냈는데 단톡방에 받아들여서 선배님들과 좋은 분을 만났어요. In a lot of them, you can actually go for like English track. Just take your class in English. Not all the classes are in English, but you will have sufficient credits
so I can take like my required classes and then my electives, in which like there are so many from what you want to choose. So either way, like you will be fine.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4급이 없으면 전공 과목에서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학기에 전공 6학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5급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한이 없어져요. 꼭 5급을 따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학생의 토픽 성적이 없을 경우 이제 한국어 졸업 능력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어 집중 교육이 있어가지고 과정을 이수한 거에 따라서 토픽 4급, 5급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이제 전공 제한이 풀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로 전공 제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토픽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동성 교수님께서 강의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성적을 조금 짜게 주신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거를 듣는 것이 좋고, 또한 한국 정치론하고 선거와 투표 행태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내영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도 유학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최종자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배려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외교학과 중에서 두 분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국 교수님은 이제 다문화 쪽으로 좀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수업은 약간 매 2주마다 이제 4개의 논문을 에세이가 비교 분석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싶고 좀 글쓰기 실력을 도전적인 자원으로 자신을 좀 발전하고 싶으실 경우 이제 김남국 교수님 수업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이제 김동훈 이제 교수님의 이제 개발과 원조의 정치인데, 이 수업은 이제 또 국제 정치 분야에서 이제 왜 우리가 개발에 필요한지, 또 개발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또 사실 외국인 학생으로서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또 교수님을 잘 배려해 주시고 보람이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I would like to actually recommend like a professor in economics, Cho Won-ki. He's a professor that is really hard. Like you cannot get a nice grade very easily, but you will learn a lot. Like it's a professor who will like seek for to give you more in each class of them. Even if it's 5 minutes left in the class, he will continue until the very last, so you can understand the farthest he can teach you. 저는 지금까지 행정학과 전공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중에서 민주주의와 행정, 그 김선혁 교수님 하시는 강의 많이 좋았고, 영강인데도 뭔가 이해하기가 쉬웠고 유익한 지식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윤견수 교수님 하시는 조직이론도 많이 기억에 남고 수업 때 얻은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ere is a lot of classes that are really good, especially like as a way beginner. There is one class about Korean history and culture, which is pretty good if you want to understand a lot about what is going on in Korea. But I would recommend like you can also try sports. You can take them just for like fun. But I think it's a really nice way for you to defer that habit of just taking classes. 일단 공식적인 일은 과 행정실, 과 사무실에 가서 직접 여쭤보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아마도 가장 빠르고요. 그 외적으로는 아마도 학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알든지, 외국인 학생들은 글로벌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요. 이제 글로벌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그 플러스 채널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해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f you are like me, who just came to Korea, really like study Korean as much as you can. Like really, you need Korean when you live here. Your opportunities expand a lot if you know Korean. So like, please, if you have the time, just study Korean. 결국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또 경청해주고 또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며 연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 주위 분들에게 주저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한 고대 가족으로 또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신입생 분들께 동아리와 같은 활동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학년 되면은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저학년 때 동아리 많이 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면 뭐든지 다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질문하거나 아니면 비교과 활동, 뭐 클럽, 동아리,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혼자서 다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되고 활동적이어야 되고 일단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이 학교의 주제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시고 학교 생활도 즐기세요.